KBS 진주 정보 주는 라디오에서는 매일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정보 주는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방송에 대한 의견을 직접 보내실 수 있고요. 팟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5분 KBS 진주에서 보내드리는 정보 주는 라디오 정주라.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격주마다 하동의 구석구석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 알아봅니다. 하동이 오네요. 하동신문 강영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동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하동이 자랑하는 특산품에 대해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해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해장하면 해장국,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하동 제첩국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제첩인데요. 제첩은 네. 섬진강 중하류 지역에서 채취하는데 전라남도 광양시와 경상남도 하동군 이 두 곳이 유명합니다. 사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광양에서 잡으면 광양제첩, 하동에서 잡으면 하동제첩인 것이죠. 동일한 제첩이라도 이 잡는 위치에 따라서 산지가 달라지겠네요. 예전에는 낙동강에서도 제첩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섬진강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고요? 네, 과거에는 제첩이 섬진강 하류 지역뿐만 아니라 낙동강에서도 잡혔지만 환경의 변화로 낙동강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제첩이 민물의 농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1에서 2급수 정도의 수질과 3에서 20%의 염분 농도, 그리고 모래가 많이 있어야 제첩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군요. 그렇다면 섬진강의 수질도 그만큼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동구는 제첩의 주산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하동 송림공원 및 섬진강변 일원에서는 제첩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달에 열리는 제첩 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 여러 있다고요? 네, 이번 제첩 축제에는 눈여겨봐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찾아라 황금 제첩인데요. 이 체험을 통해 섬진강변에 숨겨진 제첩 모형을 찾으면 황금 제첩으로 바꿔주는 행사입니다. 참가비는 3,000원인데요. 황금 제첩을 찾을 확률은 비록 희박하지만 섬진강변에서 물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임한다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한번 참가해 볼 예정입니다. 네. 만약 황금 제첩을 찾게 되면 추후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금 제첩 저도 욕심이 나는데 저 대신 꼭 행운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행사와 체험이 있습니까? 네, 눈여겨봐야 할 두 번째 행사는 거랭이 제첩잡이 체험입니다. 거랭이 제첩잡이는 손틀어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전통 어로 방식인 손틀어업은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제첩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최근 거랭이질을 통한 제첩잡이가 섬진강 수서 생태계 순환과 생물 다양성 유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면서 섬진강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친환경적 어업 방식으로도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섬진강 제첩잡이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거랭이를 활용한 채취 방식이 강의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이 거랭이는 어망에 기다란 자루가 끼워진 형태인데요. 거랭이를 이용해 강바닥을 반복적으로 적절한 세기와 깊이로 강바닥을 긁어주기 때문에 강바닥에 퇴적된 오염원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유기물 공급과 수중 산소의 발생을 도와서 기수역의 다양한 생물들이 오래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죠. 이 기술은 중국과 일본의 제첩잡이가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 방식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랭이를 활용한 하동의 전통 어업 방식이 생태 보존에도 효과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첩 축제에서는 이 은어잡이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소정 씨는 은어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먹어본 적은 있을 텐데 이게 은어였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은어는 어떤 맛을 지니고 있는지 먹어본 적은 있으시죠? 아, 저도 사실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이 은어에서 수박 혹은 참외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선에서 과일 맛이 나는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축제 때 저도 꼭 먹어볼 예정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맛이 난다. 이 독특한 풍미를 쉽게 잊을 수 없겠습니다. 이어서 제첩 축제의 마지막 주요 행사는 뭡니까? 네, 마지막은 바로 섬진강 달빛 버스킹 공연입니다. 이 공연의 차별점은 바로 장소에 있는데요. 섬진강변 옆 송림공원이 행사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송림공원은 이름 그대로 수십 그루의 소나무로 이루어진 공원인데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만들어진 숲이라서 소나무에서도 연륜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오랜 역사를 지닌 송림공원이 조성된 목적이 있다면서요. 네, 송림공원은 사실 매서운 강바람을 막기 위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시원한 강바람과 솔잎향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첩축제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오는 21일 저녁 7시부터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강물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강바람과 솔잎향을 맡으며 노래를 듣는 정치,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동은 녹차, 이 야생차 축제에 이어서 제첩 축제까지 지역 특산물을 내세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 하동을 대표하는 제첩은 맛도 일품이지만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일단 저는 제첩국을 자주 먹으니 해장에 좋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제첩은 목황, 그러니까 간 기능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주고 또 황달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눈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며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 해장국으로 제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요. 역시 예로부터 간 해독에 효과적인 식재료로 여겨졌군요. 그런데 하동 제첩이 과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섬진강의 염분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제첩은 민물의 농도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데요. 섬진강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강바닥이 낮아지는 현상인 하상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1987년에 비해 현재에는 섬진강 바닥이 약 2m 정도 낮아졌고, 이로 인해 해수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생산량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섬진강의 강바닥이 낮아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 하상 현상을 막기 위해 하동군은 꾸준히 내수면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섬진강의 염분 농도 유지 및 관리에도 현재 힘을 쓰고 있다고 하니 제첩 생산량이 증가하길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효자 노릇을 하는 특산물이자 또 건강에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하동의 제첩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제첩 한 알 한 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제첩국 1인분에 적어도 제첩이 30알은 들어가니 앞으로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점심 메뉴가 고민이시라면 제첩국 한 그릇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를 또 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동 소식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